뉴질랜드 자체가 시급이 원래 별로 높지 않지만 별로 돈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구지코입니다. 오늘은 워킹홀리데이 마지막 편 농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네이피어에서 키위 피킹이랑 블루베리 피킹을 했어요. 네이피어랑 헤이스팅스 주변에 농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장이라기보단 과수원이죠. 블루베리 피킹, 오렌지 피킹, 사과 피킹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 농장, 그러니까 과수원들이 호스텔이랑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호스텔에서 묵어야 되는 거예요. 피커들이 다 같이 살면 아무래도 새벽에 차 한 대로 모두 다 같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과수원 주인이랑 호스텔 주인이랑 뭔가 딜이 있었겠죠? 그 딜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스텔과 과수원 주인들이 그렇게 딜을 해서 사람들을 유치를 합니다. 피커들을 유치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수원이랑 결탁한 그 호스텔에 갔을 때 뭔가 분위기가 싸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좋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느낌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호스텔에 갔고 개인적으로 농장 일을 구했죠. 제가 뭐 농장 일을 하려고 네이피어에 갔던 건 아니고 제 전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네이피어에 가게 됐어요. 그 아트하우스라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무료 숙박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네이피어에 가게 된 건데 거기에 하필 농장 일이 많았었고 그때 하필 시즌이었던 거죠. 제가 운이 참 좋죠. 거기에서 지내던 이제 독일인 친구들이 블루베리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 중에 한 명이 내가 일하는 블루베리 농장에 한번 지원을 해봐 라고 해서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죠. 제가 고맥 블루베리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진 못했어요. 원래 뉴질랜드가 그렇게 시급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블루베리를 얼마나 따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레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왜 했냐면 본인들도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랬겠지만 아무래도 여행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대충 일하고 막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을 잘하지 않는 사람한테 똑같이 돈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블루베리를 정말 많이 따야 괜찮은 돈벌이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뉴질랜드랑 가까운 섬에서 오는 어떤 흑인 여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매년 여기로 일을 하러 온대요. 근데 미친 듯이 빨라요, 정말. 내가 블루베리를 100개를 따면 그 사람들은 한 500개를 따는 거예요. 제가 블루베리를 따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따는데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자들은 그냥 되게 고만고만한 급여를 받고 있었죠. 그게 좀 해당 로우에서 블루베리를 이미 다 따버렸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로우에 블루베리 딸 게 있으면 다른 로우로 그냥 이동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영역을 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짐을 모두 들고 그 영역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블루베리 농장이 크다 보니까 정말 오래 걸릴 때는 20분까지 걸릴 때가 있고 짧게는 한 5분 정도?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치지 않아요. 로우를 딱 정해서 딱 하잖아요. 딱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바코드를 찍어요. 그럼 그게 일을 시작한다는 그 타이머인 거죠.
그 로우에서 블루베리 이제 더 이상 딸 게 없어서 이제 바켓을 들고 나가면 마지막 무게를 잰 다음에 또 바코드를 찍어요. 로우를 이동하기 전에 이제 바코드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랬다. 타임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따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따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가시가 박혀요. 가시가 박힙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손에 정말 실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가득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쓰라리고 되게 아파요. 그리고 여름인데도 긴팔을 입고 해야 돼요. 왜냐면 블루베리가 뭐 크게는 막 한 이 정도? 어떻게 말하지? 이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내가 팔로 이렇게 벌려서 그 안에 있는 걸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를 벌리고 있으면 가지들이 억세고 두꺼워서 이 되게 힘이 드는 데다가 이렇게 고정하는데 힘이 많이 드는 데다가 가지에 다 긁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팔이 처음에 그걸 모르고 그냥 반팔 입고 했다가 전부 다 상처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긴팔 입고 블루베리를 땄죠.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신발이 진흙으로 젖고 그리고 약간 무슨 이게 낮은 의자? 의자는 아니고 무슨 깔고 앉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젖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비 오는 날에는 되게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비 오는 날 안 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돈이 궁하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도 제가 나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블루베리 농장을 안 하는데 비가 좀 보슬보슬 내리면은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피커는 좀 많이 힘들었고 러너가 참 편했었던 것 같아요. 러너가 뭐냐면 피커는 블루베리를 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블루베리 농장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블루베리가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서 블루베리가 이렇게 쭉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줄 하나하나를 로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로우에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 이상까지 들어가는데요. 로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띄엄띄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이 끝나면 그 로우를 떠나는 거예요. 큰 바켓이 있고 목에 거는 아이스크림 박스가 있어요. 그거를 목에다 걸고 블루베리를 딴 다음에 그게 다 차면 그 옆에 있던 이 큰 바켓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켓이 다 차면은 그 로우 안에서 내가 왔다 갔다 거릴 수 없기 때문에 러너 하고 불러요. 그럼 러너가 옵니다. 러너가 와서 바켓을 들고 가요. 그래서 무게를 잰 다음에 무게를 잰 영수증과 비운 바켓을 저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따고 있다가 그 바켓에다가 다시 넣고 또 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러너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바켓 비워주고 영수증 주고 이런 일이죠. 로우에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러너 했는데 러너가 못 찾으면은 나 여기 몇 번 열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찾아와요. 재밌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서로 뭐 만남이 돼가지고 사귀는 사람도 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저는 러너를 하고 싶었는데 러너는 누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다른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 미리 거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시즌 때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블루베리 농장에도 새벽에 아침에 버스가 오고 이제 일정한 시간에 버스가 가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러너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버스 왔다고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자가용이 있을 경우에는 더 오래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늦게 나가서 일을 하거나 그런 게 가능했죠. 차가 없으시면 호스텔이랑 연계된 과수원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농장 일들이 다 외곽에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가용이 없으면 일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호스텔이랑 연계된 그런 곳에 가면은 무료 버스를 제공해서 다 같이 이동하고 다 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수월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차가 있는 친구를 만나게 돼서 키위피킹도 그냥 그 친구랑 같이 했거든요. 제가 했던 키위피킹은 한 과수원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부르는 과수원마다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키위 피킹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가방 같은 걸 주는데 앞으로 매는 가방이에요. 끈이 돼 있어서 앞으로 매고 이 앞에 이렇게 통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달린 키위를 따서 안에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따서 넣고 따서 넣고 이렇게 따서 넣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쭉 라인을 타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 무거워요. 왜냐면 가방이 진짜 거의 상체 하나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거를 앞에다 메고 키를 따는데 이게 어깨에 메어져 있으니까 팔을 올리면 내가 이 어깨로 이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탱한 상태에서 키위를 따야 되는 거예요. 키위 자체도 무거운데 그 무거운 짐을 짚고 또 계속 고개를 들어서 키위를 따야 되는 거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렇게 가방을 메고 키위를 따고 있으면 큰 차가 와요. 큰 나무 박스를 실은 차가 오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거죠. 그럼 그 차는 지나가요. 키위 농장에서 일하면서 좋았던 거는 풍경이 정말 예쁘다는 거예요. 햇볕도 참 좋고 너무 예쁜 풍경들, 그리고 집에 갈 때쯤에 노을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근처에 공작새가 굉장히 많았어요. 공작새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키위 농장 안에서 공작새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냥 완전히 새하얀 색의 공작새도 봤었어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과수원에 비가 오는 날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운이 없으면은 비가 와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돈을 많이 못 벌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발 비 오지 말아라 이렇게 날씨에 굉장히 민감했었답니다. 애플 피커들한테 들었는데 애플 피킹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팀을 이뤄서 하는 건데 한 명은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고 한 명은 그걸 받아서 건네주고 한 명은 자루에서 담아서 그걸 옮기는 거예요. 근데 힘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전 농장에 대해서 사실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이 과수원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시티잡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 안 될 때 그렇게 농장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호주는 농장에서 혹은 가수원에서 일을 하면은 세컨 비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농장 일이나 과수원 일은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일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농장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뉴질랜드 가시는 분들 정말 좋은 경험하고 여행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뉴질랜드 영상 봐주시고 잘 보고 있다면서 도움 많이 됐다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뉴질랜드 영상은 사실 이게 마지막이고요. 호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일을 3개를 하고 있어서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